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이 시장에서 무턱대고 따라가면 소모전입니다. 테마가 하루 만에 바뀌고 주도주는 한 주 안에 몇 번이나 교체됩니다. AI, 로봇, 반도체, 조선, 방산까지 눈 돌릴 곳은 많지만 수익을 남기기보다 기회를 놓치기 쉬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진짜 실적과 구조가 바뀌고 있는 기업을 먼저 알아보고 조용히 준비하는 전략입니다. 바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실적 발표와 수주 뉴스로 조용히 중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테마보다 구조, 주가보다 실적, 반등보다 방향. 이 관점에서 삼성전자, 원익 IPS, ENF 테크놀로지, 원익 QNC 네 기업은 최근 시장에서 겉으로 보이는 흐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이 네 종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매수냐 매도냐보다 중요한 이 기업들의 방향은 진짜 바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합니다. 빠른 매매가 힘든 시장일수록 변화의 궤도에 있는 종목을 미리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다시 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은 11개월 만에 7만 전자 복귀라고 보도했고 시장은 테슬라와의 대형 계약 소식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갑자기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단기 수급보다는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관점에서였죠. 2025년 6월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약 22조, 23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한 금액보다 중요한 건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가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술 신뢰 회복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핵심 플레이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아직 회복 도중입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은 74조 원, 영업이익은 4.6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5% 감소한 수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실망스럽지만 일각에서는 이 수치를 바닥 통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HBM3, 이양산, 파운드리, 대형 고객사 수주, 시스템 반도체 매출 확대로 인해 실적 회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스마트폰 부문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7월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은 단순한 기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AI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플랫폼 기기로 평가됩니다. AI 기반 실시간 번역, 이미지 보정, 전력 관리 기능 등이 그 사례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AI를 탑재한 프리미엄 디바이스 전략은 ASP 개선과 브랜드 차별화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시선이 적절해 보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하고 테마가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서는 이런 대형주가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균형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거나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단정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과거에 비해 삼성전자를 둘러싼 흐름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계약, AI 스마트폰, 반도체 투자 확대 여러 신호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한 가지는 짚고 가고 싶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이 변화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의 전환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지금 시장에서 드문 숫자로 반등을 증명한 종목입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실제 장비 출하 증가와 영업이익 회복을 통해 반도체 경기 반등의 선행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에 일시적인 실적 부진이 있었지만 2분기에는 매출 276억 원, 영업이익 21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7%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실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HBM3, DDR5 등 차세대 메모리 양산 투자에 나서며 원익 IPS의 전공정 장비 납품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HBM은 공정 난이도가 높고 수율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검증된 장비 업체에 물량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원익 IPS는 이런 고부가 장비 영역에서 안정된 품질과 고객 맞춤 기술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번 시작된 발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원익 IPS는 단일 아이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DRAM, NAND 외에도 파운드리, 디스플레이 장비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으며 고객군도 국내 대형 반도체 기업을 넘어 해외 반도체 제조사로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장비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는 점은 향후 시스템 반도체 전환기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 전략으로 보자면 원익 IPS는 단기 테마주가 아닙니다.
테마가 주가를 이끌기 전에 이미 실적이 바닥을 만들었고 이후 출하와 매출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즉, 실적 중심의 구조적 반등주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공정전환과 글로벌 가백 사이클에 따라 계단식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조가 명확한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익 IPS는 지금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장세 속에서도 실적과 기술력으로 재평가될 여지를 갖춘 기업입니다. 단기 수급에 흔들리지 않되 출하량과 공정투자 흐름이 연결될 때마다 주가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비중을 늘릴 시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 리스트에 반드시 올려두어야 할 기업입니다. 실적이 계속 확인된다면 주가는 그에 맞춰 계단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익 IPS는 이미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기업을 다시 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다음 주목해야 할 기업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지금 실적 반등을 넘어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성공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양 산업이 동시에 회복 구간에 진입하면서 그 중심에서 소재 기술력을 갖춘 ENF가 보여주는 실적 곡선은 과거의 일시적 호황과는 결이 다릅니다. 2025년 상반기는 그 변화가 수치로 증명된 시기였고 하반기는 그것이 시장 인식으로 이어질 중요한 구간입니다. 우선 2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면 매출 약 1238억 원, 영업이익 135억 원이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91%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인상적인 점은 1분기 기준 매출 1410억 원, 영업이익 214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도체 업황 반등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ENF가 수익성 높은 반도체 소재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반도체 공정용 소재 매출 비중은 약 65%로 추정됩니다. 과거 디스플레이 중심 매출에서 벗어나 에천트 PR 등 첨단 반도체 전공정 소재에 집중한 전략이 효과를 보인 셈입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SK 하이닉스 우시 라인의 본격 가동, LG 디스플레이 중국 OLED 공장의 양산 전환, 미국과 중국에서의 신규 고객사 확보까지 더해져 하반기 매출 성장률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도 ENF는 대체 불가 소재 기업으로 진화 중입니다. 대표 사례가 타이타늄 에천트입니다. HBM 공정에 사용되는 이 신소재는 ENF가 자체 기술로 개발해 올해 하반기 퀄 테스트에 진입했습니다. 이게 양산에 들어간다면 단순한 제품 하나를 넘어서 고객과의 공급 관계 자체가 장기화되고 진입 장벽도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고마진 제품이 늘어날수록 회사 전체 영업이익률은 자동적으로 상승합니다. 2025년 연간 실적 예상치를 보면 매출 6,500억 원대, 영업이익 930억 원 수준입니다. 과거 연 500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기업이 한 해에 9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건 실로 강력한 변화입니다. PER도 7배대에 불과한 현재 주가는 아직 이익체질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NF는 지금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탄 동행주가 아닙니다. 소재의 전략적 전환, 자체 기술력, 수익 구조의 질적 변화까지 겹쳐진 업그레이드 종목입니다. 주가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기업의 방향성과 체질 변화는 시장이 반드시 뒤늦게라도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ENF는 그런 재평가 구간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는 더 이상 보조적인 소재 기업이 아닙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쿼츠를 중심으로 세라믹과 정밀 세정까지 전 사업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인 성장과 체질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7월 기준으로 본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확장이라는 성장 날개를 다시 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실적의 질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360억 원 안팎, 매출은 2,2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년 대비 30% 가까운 이익 성장이 이뤄졌고 영업이익률은 16%에 도달하며 안정된 수익성 구조를 재확립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업황 반등이 아닌 원익 QNC가 장기간 준비해온 쿼츠 생산 능력 확대와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방증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흐름은 설비 투자입니다. 원익 QNC는 2023년 업황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도 800억 원에 달하는 설비 투자를 감행하며 선제적인 생산 능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이 투자는 단순한 가파 확대가 아니라 대만 구미 등 신규 지역 거점에서의 고사양 제품 대응을 목표로 설계된 것입니다. 2025년 현재 대만 신규 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구미 확장은 2026년 상반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글로벌 고객사 대응에 있어 리드타임과 수율 측면에서 확실한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세라믹 부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등지의 자회사를 통해 고내열 소재 가공과 장비 부품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매출 기여를 넘어 원익 QNC의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식 세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정밀 세정 사업 성장에 긍정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원익 QNC는 단기 주도주라기보다 명확한 실적 기반의 구조적 성장주로 평가해야 합니다. 반도체 고객사들의 장기 카펙 사이클이 다시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쿼츠 및 세정 수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택, 시안, 우시, 오스틴 등 글로벌 메모리 공장이 확대될수록 원익 QNC의 제품은 더 자주, 더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북미 현지 생산기지 신설, 미국 자회사 IPO 추진, 글로벌 거래선 확대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국내 소재 기업 중에서도 드물게 글로벌 확장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원익 QNC는 단순한 실적 반등이 아닌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올라가는 도약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 수급을 넘어서는 구조적 트렌드이며 시장이 가장 늦게 인식하지만 결국 가장 크게 반응하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기대가 아닌 증거를 보여주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다시 기술 신뢰를 얻고 스마트폰에 AI를 내재화하며 하드웨어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이동 중입니다. 원익 IPS는 고객사의 캐펙스 사이클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실적 반등을 이뤘고 ENF 테크놀로지는 고마진 신소재를 상업화하며 본질적인 수익 구조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QNC는 쿼츠와 세정, 세라믹까지 전 사업부가 글로벌로 확장되며 국내 소재업체 중 보기 드문 체질 변화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네 종목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접근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분할 적립식으로 모아가며 구조적 복원을 함께하는 전략이 적합합니다. 원익 IPS는 실적 발표 전후의 타이밍 매매가 빛을 발할 수 있고 ENF는 신제품 양산 여부를 중심으로 한 단계 매수 전략이, 원익 QNC는 고객사 팝 투자 주기와 맞물린 중기 포지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이나 주주환원 정책은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엔 수급상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소형 장비 소재주는 여전히 수요 구조와 기술 경쟁력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테마보다 실체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내 기업은 겉으로는 조용할 수 있지만 실적과 기술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단단합니다. 트레이딩에 지친 투자자라면 이 구조적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은 유보하되 관찰은 절대 늦지 말아야 할 구간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